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아날로그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일본인들에겐 신기하기만 한 신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기프트콘 서비스입니다. 기프트콘은 한국에선 2001년부터 상용화되어 벌써 20년간 사용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기프티콘 서비스가 마냥 놀랍다고 합니다. 일본도 이러한 기프티콘 서비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프티콘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잘 몰라서 일부의 사람들만 이용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한 언론사가 발렌타인데이에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기프티콘을 선물한다는 이벤트를 진행하자 일본인들은 이제 와서 기프티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로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네요. 아무리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라지만 한국에선 20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기능을 훌륭한 서비스다, 너무나 편리하다 라고 감탄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한국은 핸드폰으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는 뉴스를 접한 일본인들은 한국은 어디까지 앞서 나가 있는 것이냐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에선 신년 인사를 메신저를 통해 수백 명의 지인들에게 터치 한 번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일본에선 아직 새해가 되면 이젠 기업도 가물가물한 연화장이라는 것을 편의점이나 곳곳에서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연화장 기프티콘을 일본인들은 사용법이 어렵다, 과정이 복잡하다 라며 아직도 아날로그식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불편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날로그식 서비스에 익숙해 있는 일본인들을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일본의 젊은 층을 시작으로 지금 같은 대유행 시대에 선물을 직접 전해주기도 어려운데 한국처럼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너무 좋아 보인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0대 이상의 일본인들은 한국식 서비스의 수입을 거부하는 네티즌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한번 함께 보실까요? 역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면모가 일상생활 곳곳에도 녹아있구나. 아직도 실물 상품권을 주고받는 일본과는 딴판이네. 디지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세계 최하위를 달리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모바일 상품 교환권 같은 것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한국인들은 일본이 완전히 디지털에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우리도 알만한 건 다 알고 있다고. 그저 온라인 선물 기능은 해킹 위험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다. 기껏해야 몇만원짜리 상품권을 탈취하려고 해킹을 하는 놈들이 어디 있겠냐. 10대, 20대의 젊은 일본인들은 선물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인들만 알고 있던 특별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한국인들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본을 까내리려고 열심히 발악하는 녀석들이다. 뭐 젊은 사람들은 신세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도 이런 선물 기능을 자주 활용한다고 하던데, 아직도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일본의 노인들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로 가득한 기사이다.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의 라인에도 상품권을 선물하는 기능은 들어있다. 한국이 처음 개발한 것처럼 날조를 내서 일본을 까내리려는 악의적인 보도잖아. 라인은 한국 기업이야. 이 서비스도 한국의 라인이 만든 것이고, 일본을 디지털화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의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라인을 5년 동안 써왔지만 이게 무슨 기능인지 처음 알았다. 우리 일본인들의 사고는 디지털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전자라도 있는 건가? 100년 전에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근대화를 시켜줬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구나. 한국이 일본을 디지털화 시켜주는 꼴이라니 말이야. 실제로 일본의 거대 소프트웨어 그룹인 소프트뱅크도 제일 한국인이 만들어낸 기업이잖아.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에 민감하고 능숙한 민족임이 틀림없다.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 1초 만에 결제하고
1초 만에 발송하는 간단한 선물 시스템에는 정성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으로 선물을 하는 것도 딱히 정성이랄 게 없잖아. 어차피 선물을 손수 수공예로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기성품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이것은 상품권 판매업체들의 상술이라고 생각한다.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편히 전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 나는 지금까지 라인에 선물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일이 친구의 생일인데 케이크 교환권을 선물해줘야겠다. 그만두는 게 좋을걸. 일본에서는 상품권의 사용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멀리 떨어진 점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까 말이야. 애초에 카드 결제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가게가 얼마나 있겠냐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불가능할걸.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제과점에서도 온라인으로 교환권을 판매하는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나라처럼 느껴진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그런 것은 기대조차 못하는 일본과는 딴판이잖아. 2018년에 한국 출장에 갔는데 숙소에서 시키지도 않은 음식들이 저녁 시간만 되면 배달이 되는 걸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배달앱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주문한 거였어. 한국인들은 모든 일을 손가락 하나로 해결한다. 이 점은 놀랍기도 하지만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어. 조선인은 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발달한 거라고. 음식을 시키는데 전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번에 아마존의 선물 기능을 이용해봤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 이건 뭐 그냥 직접 만나서 사주는 것이 더 편할 지경이던데. 나처럼 선물을 주고받을 친구가 없는 녀석들에게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서 별로 관심이 가지를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한국인들이 영리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구나. 더군다나 지금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만나기도 힘들 때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간편히 선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지. 뭐 어차피 결국에는 똑같이 선물을 할 거라면 온라인으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서로 편하고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 한국 것이라고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러한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국 문화에 물들어가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다가 완전히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 될지도 모르겠어. 문화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말이야. 그래도 이것처럼 좋은 문화는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한국어라고 배척하고 거부해야 한다면 당장 집에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부터 내다버려야 할 테니까 말이야. 라인에 이러한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 한국인들은 역시나 이러한 비겁한 생각으로 일본인들을 조금씩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다들 정신들 차리라고.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일본이 이 정도로 뒤처져 있구나라는 생각에 놀라웠는데 이러한 기프트콘 서비스마저도 일본을 문화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한국의 모략이라는 말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프트콘을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반응을 보고 무엇이 도대체 어디가 어렵다는 건지 우리가 그동안 일본을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병신이 아니라 상병신이며 상상하는 그 이하의 원시적인 아날로그 뇌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